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상법 전문 스티브 긴 변호사를 모시고 이 워싱턴 정치권의 이 정치적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중간 선거가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화당의 바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당의 바람이 약해지는 것도 좀 있는데요. 네. 보편적으로 투표일이 가까이 올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이슈를 보고 자기 정당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좀 타이트해지긴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월 이후로 한 3% 더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특히 그 자동차 가스 가격이 조금 하락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게 낙태, 어보션이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설문조사의 기초에서 볼 때 낙태가 유권자들의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유리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화당의 이제 후보들이 좀 너무 약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에 조금 지금 민주당 쪽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Real Clear Politics라고 이제 모든 설문조사를 통계해서 보도하는 매체인데 지난 8월 한 달 사이에 하원 선거가 약 10개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 쪽에서 약간 그 한 단계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문조사 통계로만 봐도 약간 지금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쪽으로 그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선호 지역,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이제 선출이 될 건데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극렬히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젠 좀 조용히 은퇴해서 골프나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해를 줄 수 있는 거는 많은 이제 보수 성향의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난 대권에서도 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거론되는 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성분들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갖게 되는 걸까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정책은 좋아하는데 네. 그분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스타일이 싫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사람이 싫어지니까 그 사람을 투표하기 싫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네네. 예. 아니 미국에서 지금 언론의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좀 들리고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할 때 모두 다 미국을 사랑하지만 이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라는 면에서 서로 다를 뿐이지 말하는 어휘나 표현은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극해져서 민주당에서 보수 쪽 의견을 가진 사람은 evil, 뭐 악한 사람이다, 악하고 hateful하다, 뭐 racist다, 인종차별주의다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극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그 말은 사실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들자라는 이 말을 이제 진보 측에서는 굉장히 미국 정부 전복까지 꾸미는 그런 아주 극악한 단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 차이를 이런 좋고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젊은 진보 측의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우선 학교에서 보수 측 의사는 연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보수 클래런스 토마스나 이런 대법관도 그 미국 대학에서 연설을 못해요. 네.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못 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요번에 그 낙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한 그 캐바나 대법관 판사 집 앞에서 지금 수개월간 데모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젊은 청년이 암살 기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나 낙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뭐 풋볼 코치나 무슨 배우나 이런 유명 인사들은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 잡에서 쫓겨나도록 압박을 주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 말하기를 무서워하죠. 자기 짭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언론의 자유가 점점 없어진다라. 왜냐하면 무서워서 말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점점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반지의 제왕 드라마가 이제 그 시청이 됐는데 처음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거기에 굉장히 예쁜 요정 역할에 흑인 배우가 2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점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흑인이 출연한 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평점을 뭐 좋게 안 주고 최하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지금 그 영화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냐면요. 네. 저 해리 파터 그 책 아시죠? 네. 그거를 쓰신 분이 J.K. 롤링스라고 영국의 이제 글 쓰시는 분인데 네. 그 해리 파터가 뭐 9번까지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한 1, 2년 전부터 성전환한 남자 운동 선수들이 여자 시합에서 뭐 싹쓸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영이나 뭐 이런 데서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여자 선수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에 대한 공격이 시작해서 오히려 해리 파터 영화 시사회에 이분이 초대되지 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견을 충분히 편하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말을 했다가 직장을 잃고 짭에서 파이어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배울 때 알게 된 것 중에 미국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꾸만 치우치니까 물론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적인 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울분이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우선 우리가 언론을 접할 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뉴스가 신문이나 이제 텔레비로 나오면서 일정한 스크리닝 절차를 가거든요. 글을 써도 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좀 극악한 말은 표현을 빼고 되도록이면은 좋게 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인터넷으로 뉴스 체제로 가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 뉴스를 터뜨리냐, 누가 더 극한 말을 써서 그 웹페이지로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제는 몇 명이 비짓을 했느냐라는 게 일종의 그 인터넷 매체들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더 극한 말, 더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씀으로써 사람들을 모으는데 급급하지 않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완전히 어느 개인 한 명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의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온갖 말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그 매체가 한 4-5군데 뭐 트위터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크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은 자기네 이념이나 생각과 다르게 되면은 글을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비드 시작한 것도 지금 중국에 있는 랩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지배적인데 2-3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요.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